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고 과일 하나 집어 드신 적 다들 있으시죠? 특히 은은하게 노란빛 도는 바나나, 물기 촉촉한 포도, 시원한 수박 한 조각 같은 거요. 이 나이에 과일이라도 챙겨 먹어야 건강하지 그런 마음으로 드셨을 겁니다. 주변에서도 과일은 몸에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과일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면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는 그렇다면 어떠실까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일은 천연 비타민이다. 아침에 먹는 과일은 약이다 같은 말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알고 자랐고 환자분들께도 예전엔 종종 권해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상담하고 식단을 바꿔드리는 일을 하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모든 과일이 몸에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 몸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에는요. 제게 큰 교훈을 준 건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바쁘셨던 분이라 자신을 위한 건강관리는 늘 뒷전이었어요. 그러다 환갑이 지나면서 이제 내 몸도 챙겨야지 하시며 습관처럼 아침마다 바나나 2개를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병원에서 혈당이 너무 높고 신장 기능에도 무리가 가고 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나는 그저 몸에 좋은 걸 먹으려 했을 뿐인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과일에 대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논문을 뒤지고 해외 사례들을 찾아보고 직접 환자 식단에 적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건 과일도 종류에 따라 득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좋은 줄 알고 챙겨 먹던 음식이 오히려 속을 더부룩하게 하거나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오르면서 괜히 찝찝해졌던 적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 중에 실제로는 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꽤 많습니다. 특히 과일은 그렇습니다. 색도 곱고 맛도 달고 물도 많고 심지어는 자연에서 온 선물이라는 말까지 들으니 괜히 믿음이 더 가죠. 그런데 이 믿음이 때로는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아셔야 할 때입니다. 요즘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웠는데 왜 갑자기 지방간이나 당뇨가 왔는지 모르겠어.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정작 건강은 뒷전이 되어버린 게 안타까워서요. 하지만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믿음을 담아 입에 넣던 그 과일 한 조각일 수 있었습니다. 과일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내 몸 상태에 따라 과일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젊었을 땐 큰 탈 없이 먹던 과일도 나이 들면서는 신장이나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정말 도움이 되는 과일도 우리가 잘 몰라서 지나치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피해야 할 과일은 어떤 것이고 반대로 꼭 챙겨 드셔야 할 과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일들을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약이 되는지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게 편하게 마치 옆집 친한 동네 영양사가 조근조근 이야기하듯이요. 어르신들, 과일은 우리 식탁에서 참 가까운 음식입니다. 밥이 없을 땐 과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배가 부르지만 뭔가 아쉬울 때 후식처럼 먹기도 하죠. 그렇게 매일같이 손이 가는 음식이라서 오히려 더 신중해야 해요.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과일 좋아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과일 없으면 하루가 허전하다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단지 과일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과일을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내 몸에 맞는 과일을 똑똑하게 고르는 법을 함께 배워봅시다. 여러분의 식탁이 조금만 바뀌어도 혈관 건강, 소화, 면역력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제가 직접 수백 명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잠시 멈춰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정보 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과일에 숨겨진 얼굴들을 하나씩 들춰볼 시간입니다. 매일 먹고 계신 그 과일이 정말 내 몸에 맞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리 어르신들께선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밥은 좀 줄여도 과일은 매일 챙겨 먹어야지. 맞습니다. 과일은 자연에서 온 선물이고 입맛도 돋우고 비타민도 풍부하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과일도 잘못 먹으면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50대 이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먹던 과일 하나가 혈관을 망치고 췌장과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꼭 주의하셔야 할 과일 3가지를 차례로 말씀드릴게요. 바로 바나나, 포도, 수박입니다. 다 익숙하고 자주 드시는 과일이라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생각하시죠. 부드럽고 먹기 편하고 변비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 아침마다 하나씩 챙겨 드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 바나나 단맛이 너무 강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은 약 15g 정도인데요. 이건 흰 쌀밥 반 공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바나나 한 개만으로도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췌장이 놀라고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고 결국은 피로감, 어지럼증, 식곤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나나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젊을 때는 나트륨을 배출해 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노년기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 심장이 멋대로 뛰는 부정맥이나 고칼륨 혈증 같은 위험한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드시다가 갑작스럽게 어지럼증과 숨가쁨 증세로 병원에 실려 가셨어요. 진단명은 고칼륨 혈증이었죠. 그 이후로 바나나는 식단에서 완전히 빼셨고 증상도 서서히 나아지셨습니다. 물론 바나나를 절대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시고 혈압약을 안 드시는 분이라면 하루 반 개 정도 소량으로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콩팥이 약하시다면 꼭 의사와 상의해 주세요. 다음은 두 번째 과일, 포도입니다. 포도는 한 알 한 알 잡고 먹기 쉬워서 앉은 자리에서 한 송이를 순식간에 드시는 분도 많으시죠. 하지만 포도는 당분 함량이 아주 높은 과일입니다. 포도 한 알에 들어있는 당분은 약 0.8g. 한 송이를 다 먹으면 금세 20g 넘게 당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당분이 몸에서 아주 빠르게 흡수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고 인슐린도 과하게 분비됩니다. 게다가 포도에는 프럭토오스, 즉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과당은 간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로 바뀌어요. 이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통풍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풍은 고기나 술만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과일, 특히 포도나 과일즙에서 온 과당이 주범일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난 고기도 안 먹는데 왜 통풍이 왔지? 하시며 너무 억울해 하셨어요. 그런데 식습관을 들여다보니 밤마다 출출할 때 포도 한 송이를 혼자 다 드시는 게 습관이셨습니다. 그걸 줄이고 물을 많이 드시면서 통풍 증세도 많이 완화되셨지요. 포도는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간과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드시고 싶으시다면 하루 10알 이하로 소량만 드시고 건포도는 당분이 훨씬 더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수박입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수박만큼 기분 좋은 간식도 없죠. 그런데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고 시원해서 갈증 해소엔 좋지만 그 단맛을 내는 건 바로 과당입니다. 이 과당은 간으로 곧장 들어가서 지방으로 바뀌기 쉬워요. 그래서 수박을 많이 드시면 간에 지방이 쌓이고 결국엔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당은 우리가 배가 부르다고 느끼게 하는 뇌 신호도 방해해요. 그래서 수박을 먹어도 금방 또 배가 고파지고 다른 음식을 더 찾게 되는 식욕 자극 효과도 있습니다. 먹어도 허전한 느낌, 바로 이 과당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님은 여름철마다 수박 반 통을 혼자 드셨다가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함이 계속되어 병원을 찾으셨는데요. 검사 결과 초기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박을 줄이고 식사량을 조절하신 뒤로 간 수치도 안정되셨습니다.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루 한 조각 정도 200g 이내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드시기 전엔 혈당이나 간 기능 상태를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더 좋고요. 자, 이렇게 바나나, 포도, 수박. 겉보기엔 참 순하고 건강해 보이는 과일들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주의하셔도 혈당, 심장, 간, 관절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식단을 다르게 짜도 통풍, 당뇨, 지방간 같은 질환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나나, 포도, 수박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과일도 나이가 들수록 몸 상태에 따라 조심해서 먹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잘 모르고 먹다 보면 혈당이 오르고 간에 무리가 가거나 심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실 거예요. 반대로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과일, 정말 약이 되는 과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우리 몸을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고마운 과일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기억력과 면역력을 살려주는 그 과일들,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더 효과를 볼 수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심해야 할 과일들을 살펴봤다면 이번엔 반대로 꼭 챙겨 드셔야 할 몸에 약이 되는 과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가 끈적해지고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과일 하나만 잘 챙겨 드셔도 혈관이 다시 맑아지고 머리가 또렷해지고 감기 잘 안 걸리는 몸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 효과를 내주는 고마운 과일이 4가지 있습니다.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 그리고 자몽입니다.
이 네 가지 과일은 그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몸속을 살리는 천연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혈관을 청소해주는 착한 과일이에요. 아보카도는 단맛이 거의 없어서 처음엔 조금 밍밍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과일 속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아주 좋은 기름이 가득 들어 있어요. 이 기름은 혈관 속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 없애주고 피를 맑게 만들어줘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관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젊을 때는 기름기 있는 음식을 좀 먹어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쉽게 막히고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아보카도를 식단에 꾸준히 넣어주면 막힌 혈관을 청소하듯 뚫어주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60대 남성분 한 분은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씩 드신 지 2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약을 반으로 줄이게 되었다며 그 기쁨을 저랑 나누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블루베리, 뇌의 젊음을 지켜주는 고마운 과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깜빡깜빡하고 이야기를 듣고도 금세 잊어버릴 때가 많아지죠. 그럴 때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게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의 연결 회로를 잘 닦아주는 청소부 같은 거죠. 서울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책을 읽어도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많이 속상해 하셨는데요. 딸의 권유로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을 요거트에 넣어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3달쯤 지나자 기억력도 좋아지고 다시 독서 모임에도 나가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다라는 말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키위, 면역력을 높여주는 초록 보디가드예요. 키위 한 개에는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의 2배 이상 들어 있어요. 이 비타민C는 몸속의 면역 세포를 깨워주고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특히 겨울철에 자주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은 아침에 키위 하나만 챙겨 드셔도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요. 저희 환자 중엔 겨울마다 감기로 병원을 찾으시던 분이 계셨는데 키위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 2해째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다고 하셨어요. 참고로 키위는 껍질째 먹으면 식이섬유가 더 풍부해지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 껍질째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껍질도 억세지 않아서 드시기에 괜찮으실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자몽,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과일입니다. 자몽은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있어서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거나 혈당이 자주 들쭉날쭉 하시는 분들께는 자몽이 췌장을 덜 힘들게 하면서 혈당을 조절해 주는 고마운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은 자몽을 피하셔야 합니다. 자몽이 약 성분의 농도를 높여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만 드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자몽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꼭 담당 의사와 먼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과일들을 알게 되셨다면 이왕이면 더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지금부터는 과일을 120% 활용하는 실천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과일은 식후보다는 식전이 좋습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쯤 빈속에 드시면 비타민과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또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막아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좋은 과일은 고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아보카도는 껍질이 검게 변하고 꼭지 부분이 살짝 들어간 게 잘 익은 겁니다. 키위는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 말랑한 게 좋고, 블루베리는 알이 단단하고 하얀 가루, 과분이 고르게 덮인 걸 고르세요. 셋째, 최고의 조합을 기억하세요. 블루베리는 단백질이 풍부한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아보카도는 시금치 같은 녹색 잎채소와 함께, 키위는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각각 흡수율과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넷째, 나쁜 조합은 피해야 합니다. 과일을 우유나 빵과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조합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과일 속 항산화 성분의 흡수도 방해할 수 있어요. 속이 자주 더부룩하시다면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거나 앞서 말씀드린 좋은 조합을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아보카도는 단단할 때 사서 실온에서 익힌 뒤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이상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블루베리나 키위는 식초물에 가볍게 씻은 뒤 물기를 완전히 말려서 냉동 보관하시면 영양소 손실 없이 오래 드실 수 있어요. 이처럼 과일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효과가 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에 맞는 과일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챙겨 드셔보세요. 그 한 조각이 여러분의 건강을 살리는 가장 쉬운 습관이 되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과일이 몸에 독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과일이 내 몸을 살리는 진짜 보약이 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익숙해서 혹은 좋다고들 하니까 무심코 먹던 과일 속에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숨어 있다는 사실, 조금은 충격적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정체를 알았고 바꿀 수 있는 지혜도 손에 넣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몸에 맞는 과일을 바르게 고르고 제대로 먹는 습관만 들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나이 들수록 내 몸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전보다 체내 흡수 방식이 달라지고 간과 신장은 더 예민하게 반응하며 혈당이나 혈압도 작은 음식 하나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과일 하나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무조건 단맛을 따지기보단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조각이 내 혈관을 맑게 하고 뇌를 깨워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일들을 실천해 보실 때 조금은 번거롭고 입맛에 안 맞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단맛에 익숙해진 혀는 처음엔 블루베리나 아보카도의 담백함을 느끼기 힘들 수 있죠. 그럴 땐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딱 3일만 참아보세요. 단 과일, 빵, 과자, 가공 음료 같은 단맛을 모두 끊고 블루베리 한 줌, 키위 한 개, 아보카도 반 개로 혀를 다시 훈련시키는 겁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단게 당기고 입이 심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3일이 지나면 놀랍게도 혀끝의 미각이 다시 살아나고 자연의 단맛이 훨씬 더 풍부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드시는 블루베리 한 알이 예전의 사탕보다 훨씬 더 달고 맛있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단 게 너무 당긴다 싶을 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사실 우리 뇌는 갈증을 배고픔이나 당분 갈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 게 땡기는 이유 중 절반은 물 부족일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냉장고 안간식칸에 과자 대신 블루베리, 키위, 견과류 한 줌을 채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면 손이 가고 손이 가면 입에 들어가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몸은 하루하루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큰 수술이나 고가의 보약이 아니어도 매일 내가 어떤 음식을 입에 넣느냐, 어떤 과일을 집어드느냐에 따라 혈관이 깨끗해지고 면역력이 살아나고 기억력도 유지됩니다. 제가 직접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나이 때문에 몸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습관 때문에 건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단 하나, 과일 하나 바꾸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가족 챙기느라 정작 자기 건강은 늘 미뤄두고 사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여러분의 시간을 되찾으셔야 할 때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준비이기도 하니까요. 오늘부터라도 냉장고 문을 열 때 바나나 대신 아보카도, 포도 대신 블루베리, 수박 대신 키위를 손에 드셔보세요. 처음엔 낯설어도 여러분의 몸은 그 변화를 알아차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습관처럼 내 몸을 챙기는 이 선택이 여러분의 70대, 80대를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는 건강을 잃은 뒤에 후회하는 시대가 아니라 미리 지키는 시대입니다. 그 첫걸음은 아주 작고 쉬운 선택, 바로 과일 한 조각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